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파이랩스입니다. 중국이 파이 네트워크를 고위험 자산으로 찍었어요. 사기나 투기 때문이라고들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진짜 이유는 숫자 하나예요. GCB 31만 4,159달러요. 말도 안 된다고요? 그래서 규제 당국이 난리예요. 이 숫자가 그냥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경제 모델에서 나온 거예요. 너무 위험한 모델이라 중국이 세력 커지는 거 보자마자 바로 칼 빼든 거죠. 모두가 22센트로 떨어진 가격만 보는 동안 진짜 중요한 거 놓치고 있어요. 이제 가격 문제가 아니에요. 정부가 돈 통제하는 방식 자체를 흔드는 수학 공식 문제예요. 일부 거래소들이 조용히 상장 폐지 검토하고 있어요. 먼저 이 숫자가 뭔지부터 볼게요. 파이코인 하나당 달러요. 비트코인이 9만 달러예요. 이더리움은 3,000달러고요. 모바일로 채굴하는 코인이 어떻게 이것들 합친 것보다 비쌀 수 있냐고요. 근데 이게 단순한 가격 예측이 아니에요. 글로벌 합의 가치 G10이라는 경제 모델이에요. 11월에 공개된 문서 보면 신뢰 가중 알고리즘 쓴대요. 블록체인에서 직접 가져온 4개 층 데이터로 돌아가요. 자동 마켓 메이커, 오라클 집계기, 체인피드, 미러 시스템이 전부 하나로 합쳐지거든요. 시스템이 알아서 조정해요. 가치가 31만 4천 달러에서 벗어나면 토큰 찍어내거나 태워서 맞춰요. 시장 투기가 아니라 수학으로 안정성 지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건 파이 네트워크가 이 숫자를 시스템에 박아놨다는 거예요. 슈퍼노드, 넥서스 시스템, 경제 엔진 전체가 이 숫자를 상수로 깔고 돌아가요. 무슨 뜻이냐면요. 거래소가 뭐래든 파이 하나는 31만 4천 달러인 경제를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정부가 통제 못하는 병렬 경제죠. 이게 바로 중국이 발칵 뒤집힌 이유예요. 여러분이 정부라고 쳐보세요. 공급이랑 가치 조절해서 화폐 장악하잖아요. 근데 갑자기 수백만 명이 완전히 다른 가치 체계에 합의한 네트워크가 나타났어요. 수학과 커뮤니티 합의로 만들어져서 손댈 수도 없어요. 위험하죠. 사기라서가 아니라 통제권 받기라서요. 31만 4천 달러가 어디서 나왔냐고요? 수학 상수 파이 3.14를 10만 배 키운 거예요. 상징적이죠. 코인 이름이랑 연결되고 기억하기 쉬워요. 근데 진짜 힘은 상징이 아니라 시스템이 이 가치를 어떻게 지키느냐예요. 파이는 기여 기반 채굴이에요. 샀거나 팔아서 버는 게 아니에요. 참여하고 검증하고 기여해서 벌어요. 여러분 노력이 가치를 만드는 거예요. 전통 금융이랑 정반대죠. 보통 시장에선 자본이 가치 만들어요. 돈 많은 사람이 자산 사서 가격 좌우해요. 근데 파이는 참여가 가치 만들어요. 네트워크에 기여하는 평범한 사람들이 가치 결정하는 거죠. GCB는 여기서 한 발 더 나가요. 파이 가치는 몇몇 트레이더 투기가 아니라 수백만 사용자 기여를 반영해야 한다는 거예요. 중국이 왜 그렇게 세게 나왔는지 이제 보여요. 지난주 일이 우연이 아니었거든요. 12월 6일 중국 당국이 움직였어요. 인터넷 금융협회 포함 7개 국가기관이 공동 경고 냈어요. 암호화폐 일반론이 아니에요. 파이 네트워크 이름 콕 찍었어요. 에어코인이래요. 뒷받침 없는 토큰이라는 뜻이죠. 투자자 보호, 금융 안정 운운하면서 손대지 말래요. 타이밍 보세요. GCB 모델이 진짜 힘받기 시작할 때 나왔어요. 31만 4천 달러 얘기가 커뮤니티에서 번지고 있었어요. 상인들이 가격 매길 때 참고하기 시작했고요. 중국이 봤죠. 탈중앙 가치 체계가 뿌리 내리는 거예요. 정상화되기 전에 박살내야겠다고 판단한 거예요. 중국이 왜 특히 신경 쓸까요? 이미 2021년에 암호화폐 거래 다 막았잖아요. 비트코인, 이더리움, 전부요. 그런데 2025년은 12월에 파이만 따로 경고하는 이유가 뭐예요? 파이가 다르거든요. 거래가 문제가 아니에요. 대체 경제 시스템 만드는 게 문제예요. 중앙은행이나 정부 아닌 평범한 사람들 합의로 가치 정하는 시스템이요. 금융 완전 장악하려는 나라한테는 생존 위협이에요. 투자자 보호 타령은 핑계고 진짜는 권력 지키기예요. 경고 나오자마자 효과 터졌어요. 가격 22센트로 곤두박질 쳤어요. 거래소들 위험 평가 돌입했고요. 사람들 겁먹고 팔았죠. 중국 입장에선 임무 완수예요. 근데 예상 못한 게 있어요. 공격 자체가 오히려 그들이 깎아내리려던 걸 증명했을 수 있어요. 강대국이 뭘 공격한다라는 건 그게 약하고 망해가서가 아니거든요. 질문 하나 할게요. 중국이 마지막으로 망한 암호화폐 프로젝트 따로 경고한 게 언제예요? 안 해요. 쓸모없는 작은 프로젝트는 그냥 증발해요. 7가의 국가기관 합동 공문 안 받아요. 파일을 콕 찍었다는 건 뭔가 말해줘요. 걱정할 만큼 존재감 있다고 본다는 거죠. 탈중앙 금융세계에선 정부가 겁먹는 게 종종 최고 인증서예요. 비트코인 봐요. 전 세계 정부들이 막고 규제하고 통제하려 했어요. 공격할 때마다 더 강해졌어요. 금지할 때마다 무시 못할 존재임이 증명됐죠. 파이도 비슷한 흐름이에요. 중국 공격이 스트라이샌드 효과 만들고 있어요. 더 많은 사람들이 묻기 시작했어요. 파이 네트워크가 뭐야? 정부들이 왜 저렇게 난리야? 31만 4천 달러 모델이 뭔데? 공격이 어떤 광고보다 빠르게 인지도 올리고 있어요. 더 재밌는 건 따로 있어요.
중국이 때리는 동안 유럽은 정반대로 가고 있어요. 파이가 최근 미카 규제 통과했어요. 유럽의 빡빡한 암호화폐 규제 기준이에요. 미카 통과가 쉬운 게 아니에요. 투명성, 보안, 합법 운영에서 유럽 기준 충족했다는 거예요. 대부분 암호화폐가 접근도 못하는 기관 통합문이 열려요. 한쪽에선 중국이 때리고 다른 쪽에선 유럽이 승인해요. 망하는 프로젝트 아니에요. 돈의 미래 놓고 벌어지는 글로벌 규제 전쟁 한복판에 낀 프로젝트예요. 정부 레벨에서 싸움 벌어지는 동안 현장에선 대부분 모르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바로 12월 물량 풀림과 기관 맷집 타이밍이에요. 뉴스는 끔찍한데 토큰 공급 보면 얘기가 달라요. 12월에 파이 토큰 1억 9천만 개 풀려요. 시장에 쏟아지는 엄청난 양이죠. 교과서적으로는 가격 더 박살나야 해요. 근데 달리 생각해 보세요. 파이 대량으로 사고 싶은 큰 손이라면 언제 사고 싶을까요? 당연히 가격 바닥치고 다들 겁먹었을 때죠. 규제 압박으로 약한 손들 다 털렸을 때요. 엄청난 물량 풀리고 급매 나올 때요. 이게 기관 맷집 방식이. 가격 높고 다들 신날 때 안 사요. 공포 최대치, 경쟁자 없을 때 사는 거예요. 지금 기술 차트 보면은 코일 스프링 모양이래요. 매도 압박이 가격을 너무 낮게 눌러서 시장에 압축 에너지 쌓였대요. 큰 상승 전에 종종 나오는 패턴이에요. 분석가들 말로는 압박 풀리면은 30에서 90% 튈 수 있대요. 22센트에서 그 정도면은 큰 움직임이. 가격 바닥일 때 공급 최대로 나와. 큰 손들이 시장 안 흔들고 대량 매집하기 딱 좋은 환경이에요. 대중은 위기 보고 있고 똑똑한 돈은 기회 보는 거. 더 재밌는 게 있어요. GCB 모델은 거래소 가격 무시해요. 독립적으로 돌아가요. 트레이더들 22센트에 패닉하는 동안 파이 생태계는 훨씬 높은 가치로 돌아가고 있어요. 대부분 모르는 게 있어요. 거래소에서 22센트인데 완전히 다른 가격으로 돌아가는 경제가 따로 있어요. 커뮤니티 보고 보면은 여러 지역 상인들이 파이 받는데요. 근데 거래소 시세 안 봐요. GCB 모델 참고해요. 300달러짜리를 파이 하나에 받아요. 22센트 아니고요. 그 커뮤니티 안에선 합의 가치가 진짜고 거래소 시세는 의미 없어요. 경제학자들이 이중 가격 체계래요. 파이 생태계 안에선 커뮤니티 합의로 가치 정해져요. 박거래소에선 시장 투기로 정해지고요. 뭐가 더 진짜일까요? 공포와 조작으로 흔들리는 거래소 가격이요? 아니면은 실제 사용과 참여자 합의에 기반한 가치요? 여기서 GCB 모델이 진가 발휘해요. 전통시장이랑 경쟁하는 게 아니에요. 대체하는 거예요. 거래소가 우리 돈 가치 정하는 거 필요 없어. 실제 쓰임새와 기여 기반으로 우리끼리 정할래. 이게 먹히면요. 충분한 사람들이 받아들이면요. 자기 실현 예언이 돼요. 합의 가치가 진짜 가치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실제 거래에 그 가치 쓰니까요. 근데 함정이 있어요. 장기적으로 먹히려면은 규모 필요해요. 이 병렬 경제에 참여하는 사람이 지속 가능할 만큼 많아야 해요. 그래서 2026년 타임라인이 중요해요. 이 난리 다 지나가면 뭐가 남을까요? 12월 물량 풀리고 중국 사태 정리되고 연말 지나면요. 2026년 1월 그때가 진짜 흥미로워질 수 있어요. 파이가 미카 통과했어요. 유럽 기관들이 합법적으로 붙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은행, 투자사, 헤지펀드요. 규제 허가 떨어진 거예요. 근데 가격 22센트의 규제 드라마 한창일 때 안 들어와요. 기관들이 그렇게 안 움직여요. 상황 정리될 때까지 기다려요. 안정될 때까지, 먼지 가라앉을 때까지요. 2026년이 그때예요. 물량 다 풀렸어요. 기관 시스템 준비됐고요. 규제 그림 명확해졌어요. 수십억 달러, 기관 머니가 암호화폐 시장 들어오려면은 가격 올라야 해요. 선택이 아니에요. 유동성 수요만으로도 가격 밀어 올려요. 22센트 토큰으로 기관급 금융 못 돌려요. 이 기관들이 거래할 볼륨 감당하려면 가격 올라야 해요. 인프라 요구만 해도 상당한 상승 필요해요. 31만 4천 달러 갈까요? 단기로는 거의 불가능이죠. 그건 여전히 꿈이에요. 근데 10달러, 50달러, 100달러는요? 기관 통합 실제로 일어나면은 현실 가능해져요. 재밌는 거는 GCB 모델이 심리적 다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시장 가격이 훨씬 낮아도 31만 4천 달러 목표가 있으면은 사람들이 크게 봐요. 작은 이익에 만족 안 해요. 너무 장밋빛만 볼 순 없어요. 진짜 위험이 있어요. 무시하면 안 돼요. 냉정하게 볼게요. 첫째, 거래소 상황이에요. 더 많은 플랫폼이 중국 따라 파이 퇴출하면 유동성 마르죠. 유동성 줄면은 변동성 커져요. 변동성 커지면 기관 도망가요. 악순환이에요. 둘째, 물량 풀림 위험이에요. 1억 9천만 회가 엄청난 거예요. 시장이 못 받아내면 22센트가 10센트 아래로 갈 수 있어요. 코일 스프링 분석이 완전히 빗나갈 수도 있고요. 셋째, 기관 머니가 보장 안 돼요. 미카 통과가 문 열어주지만 기관들이 들어올 이유가 있어야 해요. 진짜 사용, 진짜 채택, 커뮤니티 합의 넘어선 진짜 같이 봐야 하거든요.
넷째, 가장 큰 위험이에요. 주류 채택이 안 일어나면은 어쩔까요? 파이가 제한적 사용만 있는 소수 프로젝트로 남으면요. 그럼 모든 공식 모델 합의 가치가 의미 없어요. 가격은 수요 따라가는데 수요 없으면은 지지선도 없어요. GCB 모델이 혁신적이긴 한데 대규모로 검증 안 됐어요. 합의 가치 기반 병렬 경제가 진짜 전통 시장이랑 맞붙을 수 있는지 몰라요. 거래소 가격이 극히 일부인데 사람들이 31만 4천 달러 가치평가 계속 받아들일지 몰라요. 진짜 위험들이에요. 파이가 무조건 승리한다라고 하면 거짓말이거나 시장 모르는 거예요. 실패할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이 모든 문제에도 일부는 여전히 베팅하고 있어요. 위험 보상 관점에서 보면은 흥미로워요. 22센트에 사서 0 되면은 100% 날려요. 그게 최악이에요. 넣은 돈 다 잃는 거죠. 근데 22센트에 사서 이 달러만 돼도 800% 넘게 버는 거. 10달러 가면은 4000% 넘고요. GCB 목표에 극히 일부만 닿아도 세대를 바꾸는 돈이에요. 투자자들이 비대칭 위험이래요. 잠재 수익이 잠재 손실보다 압도적으로 커요. 이미 고점 대비 92% 빠졌으면은 위험 구조가 완전히 달라져요. 전체 그림 볼게요. 중국이 때리고 있어요. 금융통제 위협으로 봐서요. 유럽이 승인했어요. 규제 안 혁신으로 봐서요. 엄청난 물량 풀려요. 기술 차트는 반등 암시해요. 합의 가치로 돌아가는 병렬 경제 있어요. 2026년에 기관 길 열려요. 이 모든 게 앞으로 몇 달 안에 수렴해요. 12월 물량, 연말 연휴, 새해, 기관들이 휴가 끝내고 새 전략 시작하는 2026년 1분기요. 이 수렴이 결정적 착 만들어요. 파이가 이 시기 강하게 나오거나요. 물량 소화되고 규제 정리되고 모멘텀 쌓이면서요. 아니면 안 되고 프로젝트가 조용히 사라지는 거예요. 변곡점이에요. 뭔가 살아남아 번창하느냐, 조용히 죽느냐 결정되는 순간이죠. 역사 보면은 이런 순간에 재산 만들어지거나 날아가요. 비트코인이 공격받고 수백 달러에 거래될 때 대부분 팔았어요. 무슨 일 벌어지는지 이해한 사람들은 모았죠. 몇 년 후 그 결정이 재정 미래 갈랐어요. 파이가 비슷한 기로에 있어요. 기본은 흥미로워요. 모델은 혁신적이고요. 커뮤니티는 크고요. 근데 위험 진짜예요. 도전 상당하고요. 결과 불확실해요. 마무리 전에 완전히 명확히 할게요. 31만 4천 달러는 희망사항이에요. 장기 비전이에요. 내일이나 내년 얘기 아니고요. 파이가 무조건 거기 간다고 하면 틀린 거예요. 아무도 몰라요. 시장은 예측 불가예요. 채택은 불확실하고 규제는 계속 바뀌어요. 진짜 질문은 파이가 암호화폐 시장에서 제대로 된 플레이어가 될 수 있냐는 거예요. 시간 지나면서 5달러, 10달러, 어쩌면 더 높이 갈 수 있냐고요. 일 잘 풀리면 현실 가능해요. GCB 모델은 경제 실험으로 흥미해요. 합의 메커니즘으로 혁신적이고요. 근데 보장된 가격 목표는 아니에요. 닻이에요. 참고점이고 실현될 수도 안 될 수도 있는 비전이에요. 지금 22센트는 최악의 비관을 다 반영했어요. 중국 공격, 상장 폐지 위험, 물량 풀림 걱정이요. 나쁜 뉴스 전부 가격에 박혔어요. 그게 회복 기회를 만들지만 보장은 아니에요. 파이가 지금 중국한테 얻어맞고 있어요. 가격은 22센트로 박살났고요. 거래소들은 상장 폐지 검토 중이에요. 엄청난 물량이 쏟아지고요. 이게 나쁜 뉴스고 전부 진짜예요. 근데 다른 쪽을 보면요. 반등 암시하는 기술 패턴이 있어요. 기관 문을 여는 유럽 승인이 있고요. 합의 가치로 돌아가는 병렬 경제가 있어요. 모델을 믿는 수백만 커뮤니티도 있고요. 아무도 확실하게 예측 못해요. 저도 못하고 어떤 분석가도 못해요. 말할 수 있는 건 이거예요. 정부 공격은 종종 억누르려던 걸 오히려 증명해요. 최대 공포는 종종 큰 반전을 선행해요. 비대칭 위험 보상은 계산된 베팅 기회를 만들어요. 여러분한테 선택지가 있어요. 0으로 가는 죽어가는 프로젝트로 볼 수도 있어요. 아니면은 회복 가능성을 위한 조각들이 맞춰지는 걸로 볼 수도 있고요. 둘 다 틀린 게 아니에요. 같은 정보를 다르게 해석하는 거죠. 중요한 거는 위험을 솔직하게 보는 거예요. 뭘 하는지 이해하고 완전히 잃어도 되는 돈만 넣는 거고요. 이거 투자 조언 아니에요. 사라 팔라는 얘기도 아니고요. 대부분 사람들이 공포에 빠져서 놓치는 그림을 보여주는 거예요. 31만 4천 달러 모델이 가격 예측이 아니에요. 대한 경제가 어떻게 돌아갈지에 대한 주장이에요. 합의 기반 가치에 대한 실험이에요. 전통 금융 시스템에 대한 도전이고요. 이 실험이 성공하든 실패하든 흥미로운 거 보고 있어요. 수백만 명이 다른 뭔가 만들려고 하는 정부 긴장시키는 수학 모델이요. 제 맘대로 돌아가는 병렬 경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파이코인처럼 복잡하게 얽힌 상황은 혼자서 모든 변화를 추적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너무 많은 요소들이 실시간으로 변하고 있잖아요. 파이랩스 텔레그램 커뮤니티에서는 시황 브리핑, 손실 코인 상담, 급등 코인 추천, 트레이딩 뷰 공유, 포지션 변화 알림을 실시간으로 매일 무료로 받으실 수 있어요. 같이 분석하고 같이 대응하며 투자하는 분들이 모여 있는데 특히 파이코인 같은 경우는
종합적인 시각이 정말 중요한 자산이에요. 혼자서 다 챙기기에는 너무 방대한 정보량이죠. 그래서 저희 커뮤니티에서 함께 정보를 나누고 분석하면은 훨씬 효과적으로 시장에 대응할 수 있는 거죠. 투자는 결국 혼자보다 함께 할 때 더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지 않나요? 무료로 운영이 되고 있고 관심 있으시면은 고정 댓글 링크로 바로 입장하세요.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고 다음에도 유용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